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하는 콩입니다. 2023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하작 부분 풀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월과 비교했을 때 혹은 3월과 비교하지 않아도 난이도가 높다는 거에 있어서 이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컷도 3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화작과 문법 부분이 어려웠고요. 전반적으로 말장난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비문하기 쉬웠던 편이었죠. 6월 모고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육청이 출제를 했는데요. 평가원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유의미한 출제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화작이랑 언매 부분을 지금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어 시험을 수능에서 치고 있는데 화작과 문법에서 과연 평가원이 변별력을 따질까를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라갔던 영상에서 제가 화작이랑 문법 부분을 꼭 잡아야 6등급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험 치면서 분명히 그때 화작 문법에 시간 많이 들이라 그랬는데 오히려 뒤에 문제 못 풀었다.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작이랑 문법에 제대로 시간을 쏟지 않으면 이후에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거나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그 중간 난이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화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나 화작에 뒤통수를 쳤으니까 화작 놔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고처럼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답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모고 같은 경우에는 화장과 문법, 비문학, 그리고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총 5파트로 나눠서 영상이 총 5개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평년에 화작 1, 2, 3번 문제와 거의 동일했고요.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보통 순서대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오는 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으면 섞어버리는데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일단 지금은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역사 동아리 친구들과 고분 답사를 갔다가 화면에서 보이는 도자기 조각을 발견했고 알고 보니 하당 장식물의 파편이었는데 진짜 문화재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면서 발표 동기가 나오고 있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매장 문화재 발견 양상이 다양해졌다고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다가 혹은 등산 중에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예가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화면 5번 부분에 있는데요. 땅속에 묻힌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이고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죠? 발표 내용을 친숙한 소재에 빗대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푸시다가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찾았다고 생각하시면요. 5번이 아닌 이유는 굳이 밝히려고 하지 마시고 5번으로 찍고 바로 넘어가시는 게 시간 분배에 효율적일 겁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자신이 발굴한 문화재를 소개하기 위해 화면 일에 발견한 것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였다고 얘기했는데요. 실물 사진 나오긴 했지만 이 친구가 발굴한 적 없죠. 심지어 문화재도 아니었어요. 그쵸?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매장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 2를 제시했다라고 나오는데 화면 2 부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화재는 화면처럼 전문기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2번이 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화작에 조금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2번이 답이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3, 4, 5번도 짚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견된 문화재의 시대적 층위를 부각하기 위해서 고대와 근대의 문화재를 대비하였다고 했는데 화면 3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예시였을 뿐 대비가 없었죠.
제도를 제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의 세부 단계를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실시하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 세부 단계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4번 같은 경우에는요. 발견 신고 제도의 절차를 얘기한 거지 감정평가의 단계를 얘기한 건 아니었죠. 마지막 5번. 주의할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제도 운영의 핵심 취지에 강조 표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 취지라는 거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5번 보시면요. 도굴이나 발견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은닉제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 목적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나오는 화작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보기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을 새로 짓다가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던 경험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연결 짓는 겁니다. 발표를 듣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의문을 발표 내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이전부터 궁금했는데 알게 되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리한 적 없죠.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했는데 목적 부합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적 평가 드러나고 있지 않죠.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7번 문제까지 작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가만 읽으면 되는 4번, 5번을 먼저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이해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도 순서대로 그냥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상 독자를 명시한 후 글을 쓴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예상 독자는 땡땡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공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설문조사 안내의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내용을 밝히며 이후 진행될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전 협의 내용의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온라인 투표를 여러분 덕분에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사전 협의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거다. 이후 진행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밑에도 근데 사실 나오거든요. 학교 측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우리는 이제부터 화장실 공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라는 진행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요. 3번 온라인 투표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 나와주면 땡큐죠. 숫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3번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문 항목을 안내하고 설문 참여 시에 주의할 점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항목 안내는 있지만 주의할 점을 덧붙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답 4번이었어요. 근데 내가 4번인 걸 빠르게 못 찾아냈다 하더라도 5번 부분 보시면 관용 표현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관용 표현은 뭐 속담일 수도 있고요. 속담 외에도 뭐 손이 크다. 근데 그 손이 크다는 게 뭐 일을 벌일 때 크게 일을 한다는 거지. 진짜 빅 핸드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두 단어의 합쳐진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경우를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합하면 쉽게 잘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해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참여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안 나온 건 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의 경우에는 기억의 마지막 문장을 조건에 따라서 추가를 하라는 건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서두에 제시된 학교 공간 개선의 취지를 다시 강조하라 그랬는데 취지는 아까 목적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서두 부분에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만들다는 취지에서 이제 학생이 사용자니까 사용자 중심 공간이라는 얘기가 보기에 드러나줘야겠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 비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 확인하시고 지우면 쉽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공원 같은 우리 학교는 사랑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비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공간을 바라보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꿔봅시다 라던가 학생도 선생님도 만족하며 사용하는 뭐 이런 거 전부 다 비유가 없기 때문에 1번에서 3번부터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자 중심의 공간을 드러내는 말은 3번 부분에 우리의 편의를 두루 고려한 그리고 내 집 같은이라고 해서 비유법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약간 어려운 화작 문제를 넣어놨다 보니까 앞부분에는 빠르게 문제가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쉽게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놨는데요. 가에서 언급된 설문조사의 기간을 확인하고, 여기 보면 설문조사 기간이 일주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이제 조사 결과를 살피고 전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지우고요. 첫 번째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의 결과를 모아온 학생의 발화를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라고 정리하고 있죠. 두 번째로 제시한 설문 항목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뭐 도면도 제시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이 있었나요? 해서 질문하고 있고요. 가에 언급한 설문 참고 자료를 잘 파악했는지 점검한 후 학생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있다. 이게 답이 4번이었죠. 가에서 언급한 설문 참고 자료는 도면이었는데 애들이 도면을 잘 파악했을지 걱정이 드는데 뭐 잘 이해하고 좋은 의견을 내주었다. 점검은 했는데 자신의 이해가 적절했는지 확인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의견 없냐고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에 확신이 없다면 5번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되겠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학교 공간 디자인 전문가에게 전달해서 다음 회의에는 함께 모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다음 회의 참여자임을 밝히며 회의를 예고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보기의 7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보통 토의를 할 때 나오는 많은 문제 양식이에요. 두 개의 학생이 대화하고 있는 걸 놔두고 차이점을 확인하거나 공통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 1과 2의 대화의 경우에는 학생 1이 환기 문제에 대한 뭐 이런 창문을 교체해달라,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하자, 공기 정화 장치를 새롭게 설치하자 했을 때 좋은 의견이네요 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세면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B부분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 도면을 비교해서 의견을 낸 학생들이 있었는데 내부 공간이 여유로우니 여기다가 탈의 공간을 만들자고 했어요. 근데 학생 1은 거기에서 근데 그것보다는 그곳에 세면대를 두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약간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저도 이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7번 1번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과 달리 전달할 내용을 제시한 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생 1이 일단 먼저 여기 앞부분에 나오죠. 전달할 내용을 제시한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달 내용을 제시하기만 했죠. 아이들의 생각을. 그래서 1번 지우고요.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을 구체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도 아니다. 그쵸? 그냥 동의했을 뿐이니까요. 학생 2는 학생 1의 발언을 일부 긍정하면서 그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원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 B로 넘어갈게요.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과 달리 조사한 내용을 말하고 그에 동의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말하고 그에 동의하고 있다. 이거 맞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를 조금 양아치처럼 낸 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학생 2가 먼저 학생들의 조사 내용을 얘기를 하고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이 아니었고 너무 급하게 읽었다면 여기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말장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이 5번인데요. 학생 1은 학생 2의 발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졌었죠. 반대를 했었다. 그쵸?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8번에서 10번까지 이어지는 이 문제의 배열이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내면서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모의고사는 초반 부분에 화법이 나오고 중간에 토의랑 뭐 장문이랑 조금 섞어서 내고 장문 한 번 더 내고 문법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앞부분에 이걸 계속 봐줘야 되는데 뒤에 가 있으니까 더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어려웠는데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10번과 8번의 문제 순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작문 문제에서 이런 문제 유형이 제일 초반에 나오는 게 사실은 익숙하죠. 맞는 플롯인데 좀 문제 배열이 아쉬웠다? 근데 사실 평가원은 여러분이 많이 맞추라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학생 편의를 봐주면은 좋은 거고 감사한 거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8번이랑 10번, 9번 부분은 보기가 길어서 뒤로 뺐습니다. 8번이랑 10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8번 같은 문제는 그냥 또 말 그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 이유를 언급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문단 보니까 생활림이 주목받으면서 가로수와 조경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나무의사는 나무의 병해충을 예방하거나 진료하는 전문가인데 몇몇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비전문가가 했는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도입됐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제도의 도입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 기역 부분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3, 4, 5번을 빠르게 지우고 니은과 리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객관적인 수치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숫자를 드러내줘야겠죠. 근데 지문에 그 어디에도 숫자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지우셔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거든요. 나무의사 자격 제도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과 리을이 답이었습니다. 그럼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지만 오답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예요. 이게 문제지의 편집 문제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보통은 앞서 나온 5번 문제처럼 비유법이라던가 뭐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바로바로 풀 수 있게 나오는데 조금 애매하게 문제를 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눈에 띄게 바뀐 게 없고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문장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자연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시되는 시대이므로 생활권 수목에 대한 관리 대책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해서 거대한 산소 공장인 나무와 숲을 살리는 나무의사라는 전문 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보통은 산소 공장인 이런 걸로 비유법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런 게 밑에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키워드 단어만 찾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1번부터 보시면 나무의사의 역할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와 달라졌다는 얘기만 할 뿐. 게다가 이건 나무의사의 역할이 달라진 게 아니라 현재 관리 대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왜?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의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게 아니라서 1번은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나무의사를 관리해야 전문성이 향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관리를 계속 했었죠. 요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이것도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나무의사를 관리하지 않아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요. 3번이 답이라서 4번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나무의사가 되어서 하는 구체적인 업무 소개가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을 먼저 사실 지워주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했겠죠. 구체적인 업무라 하면 나무를 어떻게 수술을 하고 링거를 어떻게 달고 이런 걸 얘기해 주셨으면 4번이 맞았을 수 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의사가 가로수와 조경수를 잘 관리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화하자 그랬는데 4번이랑 5번이 조금 결이 비슷합니다. 구체화적인 이득이 나오지 않았죠. 그냥 산소 공장에도 이런 내용만 나왔었지 구체적으로 인간이 뭘 예방할 수 있다 어떤 걸 즐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고요. 사회적 배경은 이런 게 중시되는 시대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나무의사의 역할을 강조하자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표를 풀고 도표와 지문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문의 내용이 없는 걸 바탕으로 조금 빠르게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를 산문단에 활용하여 생활권 수목이 증가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가 부분 보시면 생활권 도시림 증감 추이라고 얘기를 하고 산문단에 생활권 도시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증가하고 있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나를 이 문단에 활용하여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보시면은 중국의 수의사, 일본의 수목이 제도가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단에 우리보다 먼저 나무의사를 도입했다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다음, 나를 사문단에 활용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했는데 사문단에 보시면은 합격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인 8%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지어 활용할 수 있겠죠. 달을 산문단에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수목을 추려하는 현황과 부작용 사례를 제시한다. 수목을 추려하는 현황이 90%였고 69%는 부적절, 78%는 약제를 살포했다. 그게 이제 산문단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작용의 사례를 현황과 함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5번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달을 오문단에 활용하여 나무의사 없이는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근거로 제시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나무의사 없이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오문단에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나무의사와 병원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최근에 이루어졌던 모의고사 중에서 거의 역대급으로 화작이 어렵지 않았나 했는데 화작 부분에 실제로 시간을 많이 쏟았던 분들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듯이 화작에 배신당했으니까 안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험 문제를 조금 좋은 본보기로 삼아서 좀 더 화작을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2탄 문법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